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축구 승부패 토토 4회차 세리에 7경기 분석 및 초안픽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배값이 오른다는 인상된다는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하루빨리 1등에 당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세리에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코파 이탈리아 컵 경기가 있기 때문에 있는 팀들이 좀 있어서 간단하게 현재까지의 경기력 위주로 분석을 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위 칼리아리 대 9위 사솔로의 경기고요. 칼리아리는 제노아에게 1대0 패배, 사솔로는 라치오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칼리아리는 6연패를 하고 있고요. 홈에서는 3연패 및 12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사솔로 같은 경우에는 1승 1무 3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팀 다 흐름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칼리아리는 6연패를 하고 있고 사솔로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칼리아리는 시메오네나 페드로 등 공격진의 이런 능력들이나 나인골라의 존재, 특히 침투 플레이가 좀 굉장히 좋은 편인 게 이제 칼리아리의 모습인 것 같고요. 하지만 수비적으로 공간이 굉장히 많고 역습에 취약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좀 불안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사솔로도 공격적으로는 역습이나 템포 그리고 카푸토나 두리치치 보가 등 이런 스쿼드가 공격진의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 경기 5개의 슈팅밖에 기록하지 못했었고 사솔로의 이런 수비적인 모습 역시 라인이 높기 때문에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그리고 측면에 대한 불안함 전체적으로 사솔로도 수비적으로는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비적인 성격의 팀들보다는 두 팀 다 약간은 공격적인 팀들로 생각을 합니다. 두 팀 다 수비적으로는 좋지 않기 때문에 수비가 두 팀 다 불안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공격을 좀 비교를 해본다면 12경기째 승리가 없는 이런 칼리아리 그리고 연패를 하고 있는 칼리아리보다는 원정에서 연패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칼리아리와 비교했을 때 공격진의 스쿼드나 이런 사솔로가 나아간 이런 템포들이나 역습 등 더 좋은 공격진의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솔로가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무승부가 많다라는 점이 조금은 걸리지만 초안에서는 일단은 경기력만 봤을 때는 사솔로가 더 좋기 때문에 저는 칼리아리의 단통 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22 크로토네 대 16위 제노아의 경기고요. 크로토네는 피오렌티나에게 2대1 패배, 제노아는 칼리아리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크로토네는 1승 4패로 7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2승 2무 1패로 이 전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강등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최근 분위기 자체가 좋고요. 특히나 이 공격진의 쇼모로도프나 데스트로 그리고 이제 부상에서 복귀를 해서 판데프가 이제 교체로 투입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노아는 역습이나 공간을 노리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공수 양면으로 좋지 않은 크로토네 보다는 경기력과 분위기 모두 좋은 제노아가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크로토네처럼 해볼만 해 보이는 팀보다는 약간은 강팀과의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나오고 역습을 노리는 모습들이 더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크로토네고 분위기가 좋은 제노아이기 때문에 분명히 평소보다 라인을 올릴 가능성이 있고 또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다면 크로토네 역습에 좀 당할 가능성도 있고 크로토네가 라인을 좀 내렸을 때 제노아가 그것을 공간이 없을 때 쉽게 뚫어낼 만한 공격력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에 일단 단통 무승부 쪽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경기 투표율이 좀 3등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된다면 단통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제노아 쪽으로 50% 이상의 투표율이 좀 몰린다면 제노아의 승까지 좀 받쳐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안은 단통 무승부만 보고 있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12 삼프도리아 대 4위 유벤투스의 경기고요. 삼프도리아는 파르마에게 2대0 승리, 유벤투스는 볼로냐에게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삼프도리아 같은 경우에는 3승 2패로 2연승을 하고 있고요. 10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컵 경기가 있고 4승 1패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프도리아는 이 전방에서의 베레나, 퀄리아렐라 그리고 지난 경기 득점한 발데 선수나 라미레스 그리고 토스비 등 침투 플레이가 굉장히 좋죠. 압박도 좋은 편이고 역습의 한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트피스도 준수한 편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라리가의 그라나다랑 조금 스타일적으로는 좀 약간 한방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력 자체가 좀 일정하지 않은 팀이긴 하지만 무승부가 적은 남자의 팀의 모습을 삼프도리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는 좀 불안한 편이라서 유벤투스의 스쿼드를 봤을 때 유벤투스가 무난하게 이길 경기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좀 우세한 지금 두 팀을 비교했을 때 맞대결에서 우세한 유벤투스라서 유벤투스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벤투스가 지난 경기도 이제 굴절 득점으로 쉽게 이제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갔었고 선제 득점을 하면서 좀 행운이 좀 따랐었던 것 같고요. 유벤투스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느껴지고요. 수비적으로도 침투나 이런 측면에서의 이런 공간들과 수비 숫자 부족 등은 이번 시즌 좀 불안한 모습들이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좀 많은 팀이 유벤투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개인적으로 유벤투스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단통으로 가기에는 좀 위험한 경기처럼 느껴지고요. 개인적으로는 삼프도리아가 한 방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대 전적과 경기력을 봤을 때 그래도 삼프도리아의 이런 승보다는 무패 투픽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삼프도리아가 이번 시즌 무승부가 좀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서 이변이라면 승도 조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어서 초안에서는 승무패로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2위 인터밀란 대 11위 베네벤토의 경기고요. 인터밀란은 우디네세와 0대0 무승부, 베네벤토는 토리노와 2대2로 비겼습니다. 인터밀란은 주중 컷 경기에서 거의 주전급 선수들로 구성이 돼서 나왔었고 2승 2무 1패로 홈에서 6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베네벤토 같은 경우에는 1승 1무 3패를 하고 있고요. 인터밀란은 주말에 이제 우디네세와의 경기에서 비기기는 했지만 주중에 컷 경기에서 AC밀란을 잡아냈습니다. 공격진의 이런 루카쿠와 라우타로 선수가 굉장히 좋고 하키미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결정력은 조금 아쉽지만 스쿼드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인터밀란이고요. 베네벤토 같은 경우에 지난 경기 인시네 선수가 결장을 했고 카프랄이나 라파둘라 이런 선수들의 공격과 공간을 노리는 이런 롱킥들, 크로스 이런 부분들 공격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수비는 중앙과 이런 측면에서의 공간과 침투 선수를 이제 잡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제공권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베네벤토가 역습 한 방을 노릴 수는 있겠지만 역습으로 나아가기 전에 홈에서 이제 연승을 하고 있고 컷 경기에서 밀란을 잡고 온 인터밀란의 기세를 막아내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전력 차이가 좀 크게 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홈에서 좋은 인터밀란을 좀 믿고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인터밀란의 단통 승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일정적으로나 이제 인터밀란의 컷 경기가 있었다라는 점과 스타일적으로 베네벤토가 어쨌든 역습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공간을 활용하는 이런 공격들이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인터밀란의 약점을 좀 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이변이라면 무승부보다는 베네벤토의 승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패 쪽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최종픽까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15위 스페치아 대 14위 우디네스의 경기고요. 스페치아는 로마에게 4대3으로 패배를 했고요.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인터밀란과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스페치아는 주중에 컷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3무 2패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9경기째 승리가 없을 정도로 최근에 승리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페치아는 압박이 굉장히 좋고요. 세트피스나 이런 침투, 크로스 공격들이 좋지만 결정력이 굉장히 아쉬운 팀입니다.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데올로페오가 지난 경기 출전을 했었죠. 그리고 페레이라나 데파울, 만드라고라 선수들 이런 선수진 자체가 공격력 자체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번 시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계속 승리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습과 이제 풀백의 오버래핑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두 팀 다 결정력이 좋은 팀은 아니고 우디네세가 원정에서 치르는 경기라는 점과 압박에 좀 고전하는 모습들이 우디네세가 있는데 스페치아는 압박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경기입니다. 개인적으로 경기력을 대입했을 때는 무승부가 가장 좋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9경기째 승리가 없는 우디네세가
최근에 보여주는 스페치아의 이런 수비적인 불안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공간을 굉장히 많이 내주는 이런 스페치아의 이런 수비진이어서 우디네스의 데올로페오가 오랜만에 좀 승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에 일단은 단통 패를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이 경기는 최종픽까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안에서는 스페치아의 단통 패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5위 아탈란타 대 7위 라치오의 경기고요. 아탈란타는 AC 밀란에게 3대0 승리, 라치오는 사스올로에게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아탈란타와 라치오 둘 다 주중에 헛경기가 있고요. 아탈란타는 3승 2무로 10경기째 패배가 없고 라치오는 4승 1무로 4연승을 하고 있고 5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두 팀은 일단은 컷경기에서 상대로 만납니다. 그리고 이 주중에 컷경기에서 상대로 만나고 그리고 리그에서 또 아탈란타와 라치오의 경기가 있습니다. 두 팀 다 일단은 최근에 패배가 없고 컷 경기에서 또 만나기 때문에 현재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컷 경기에서 이런 이 로테이션 여부도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고 두 팀의 경기를 좀 컷 경기까지 조금 살펴봐야 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치오는 일단은 크로스나 역습, 세트피스가 지난 경기 굉장히 좋았고요. 임모빌레나 코레아, 밀린코비치, 사비치 이런 전방도 좋았지만 수비적으로는 측면과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아탈란타도 역습과 공격력이 굉장히 좋은 팀이고 무리엘이나 일리치치 등 좋은 공격진을 보유하고 있지만 닭공을 하는 팀이다 보니까 수비적으로는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현재 예측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경기이긴 하지만 예측을 한다면 아탈란타가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상대 전적에서 라치오 상대로 최근에 패배가 없죠. 그리고 공격적으로 봤을 때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이모빌레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어느 정도 득점이 분배가 되어 있는 아탈란타가 라치오보다는 좀 이모빌레의 의존도가 높은 라치오보다는 더 좋은 경기를 펼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경기력만 본다면 그래도 저는 아탈란타의 승을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탈란타의 단통 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AS 로마 대 헬라스 베로나의 경기고요. 로마는 스페치아에게 4대3으로 승리를 했고 베로나는 나폴리에게 3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로마는 3승 1무 1패를 하고 있고 베로나 역시 3승 1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다 데이터적으로는 특이사항은 없고요. 로마 같은 경우에 은케타리안과 제코 선수가 진행경기 결장을 했고요. 마요랄 그리고 펠레그리니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크로스가 굉장히 좋은 팀이죠. 역습도 좀 준수한 모습들이 있었고 중거리에 한방도 있었던 그런 로마였었습니다.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자칸이나 라조비치, 칼리니치 등 압박이 굉장히 좋은 팀이고 크로스 공격이 좋죠. 그리고 역습도 준수한 편입니다. 지난 경기 특히나 가장 베로나에게 있어서 좋았던 점은 측면에서의 크로스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제 실점을 나폴리에게 하긴 했지만 역전을 했었던 그런 베로나의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베로나가 좀 압박에 고전하는 팀이지만 AS 로마가 개인적으로는 압박을 그리 강하게 하는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베로나의 이런 수비적으로 측면 공간과 세트피스에서의 수비적인 불안한 부분들은 로마가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봐서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AS 로마 사이드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AS 로마가 일단 결정력이 있어서는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베로나가 최근에 경기력이 굉장히 좋고 원정에서 나쁘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는 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이 경기 로마의 단통 승을 가기에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단통으로 간다면 승보다는 오히려 무승부가 더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초안에서는 안전하게 승무 투픽이면 상대 전적도 이제 베로나 상대로 에이스 로마가 최근에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무 투픽이면 이 경기 충분히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AS 로마의 승무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4경기 어제 이 분데스리가 경기들까지 해서 14경기 공유를 드렸고요. 일단 이번 회차가 2월 회차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분데스리가와 세리의 조합이어서 좀 이변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서 또 2월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들이 좀 쉬워 보이는 경기들이 많지는 않아서 조금
소액으로 가시는 것도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파 이탈리아 경기, 세리 같은 경우에 주중에 컵 경기가 있기 때문에 최종 픽과 조금 바뀌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안에서는 이렇게 14경기 분석을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픽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는 칼리아리의 패를 바라보고 있고요. 2번 경기는 크로톤의 무승부, 3번은 도르트문트의 승리, 4번은 프랑크푸르트의 승무패로 지었고요. 5번은 오니온 베를린의 단통 승리, 6번은 브레멘의 승, 7번은 삼프도리아의 승무패로 지었고요. 8번은 라이프치히의 승무, 9번은 인터밀란의 단통 승, 10번은 스페치의 단통 패, 11번은 아탈란타의 단통 승, 12번은 켈린의 단통 승, 13번은 볼프스부르크의 단통 무승부, 마지막 경기인 14번은 에이스 로마의 승무, 투픽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금요일 오전에 최종 픽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